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입니다. 2020-2030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협상 그리고 또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 있죠. 시장 대응 전략 다시 한번 가다듬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9월만큼만 좀 가면 좋은데 10월에는 좀 속도 조절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 표현대로 속도 조절인지 아니면 이제 위로 상승하기가 조금 힘겨운 건지 방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스몰딜 또는 스몰딜을 위한 그 첫걸음이 떼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2000포인트 선이 무너질 수 있는 위협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은 11월 에이펙 정상회담 때 스몰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 같은 경우는 모멘텀 공백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국 주식시장은 고 PER에 사서요. 저 PER에 팔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나 실적이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좀 좋아질 때 팔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경기랑 실적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좀 가격이 많이 내렸을 때 오히려 2000포인트 선을 하회했을 때는 무조건 매수 기회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이 모멘텀 소강기에는 좀 포트폴리오 를 재편하는 그런 전략을 삼는 시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라든가 아니면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장을 생각보다 강하게 끌어올렸던 것은 이제 기관의 연기금의 매수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바통을 받아주면 좋으련만 외국인들이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수급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200원 선을 좀 상회를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환율 자체가 좀 달러 강세가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확대되면서 실업률을 제외하고 제조업 지표라든가 아니면 다른 하드 데이터들은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되는 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자금 유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10월 같은 경우는 한국 수출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하고 또 11월 달에는 MSCI 리밸런싱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10월 달에는 뭐 변수들, 미중 협상이라든가 다른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회귀하고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급격하게 10월 달에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은 조금은 저희는 작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환율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이제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경기 상황이 아직까지는 확신 갖기 어려운 거죠. 중국 쪽으로의 자금 전환도 여전히 한 번 더 남아 있죠. 올해 MSCI 조정이요.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부정적이네요. 10월 들어서 지수는 좀 정체돼 있고 코스피 밀리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그 중심에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약바이오가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일단은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약 모멘텀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연말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긍정적인 최우선주로 좀 선호하고 있고요. 일단 연말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한 신약 모멘텀이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전체의 방향성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연말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실적 봤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 더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 강화로 인해서 보통 개인들의 수급이 둔화되는 시기가 12월 달에 급격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특히 코스닥주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월부터는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 정권에서 뭐 경제에 대해서 살린 것도 없으면서 주식시장은 사실은 부담만 주고 말이죠. 예, 옛날에 그 연말만 되면 계속해서 대주주 양도 차익과세 얘기가 시장을 구조적으로 짓누르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10월에 가장 큰 이슈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주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저희가 좀 10월 달보다는 11월로 스몰딜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10월 달에는 테크놀로지 리스트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8개 중국 기업에 대한 테크놀로지 리스트,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뭐 기술 수출 관련한 문제는 아니고 미중 무역 협상과 연관이 없다. 단지 휴먼 라이트,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규제다라고 나오기는 했지만요. 결국에 는 중국과의 그런 규제를 좀 강화시키는 요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이게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중국에서는 스몰딜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완전한 합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난이도 중심으로 이제 3가지를 나눠서 보고 있는데 난이도 하라고 예상이 되는 미국산 농산품 구매를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하웨이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이제 지적재산권 부분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달에는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좀 실망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난이도 상중하에서 중하를 말씀하셨는데 난이도 고는 뭡니까? 그러면 제일 어려운 문제는? 난이도 이제 네. 고 같은 경우는 대내 중국 내 법안을 네. 좀 수정하는 강제 기술 탈취를 네. 좀 막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해서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실적하고 전략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IT주들의 초반 실적 발표는 생각보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적 예측치에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수준인지 하고요. 포함해서 남은 10월 투자 아이디어 주세요. 네, 일단 이번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저희가 예상보다는 좀 7억 원을 영업이익을 상회하면서 7조 7조 원. 초반했는데 네. 예. 좀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16% 증가한 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업황 호황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급보다는 수요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 개선으로 인한 디램이나 낸드 가격 상승세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시장 쪽의 호재를 좀 톡톡히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좀 가져왔고요. 그렇게 본다면 건설, 증권, 은행 이렇게 3가지 섹터가 좀 뽑히고 있습니다. 건설과 증권, 은행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뽑아보면 HDC, 아세아시멘트, 대림산업, LG하우시스, 삼성엔지니어링,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주로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설, 증권, 은행 그러니까 3분기에 나름 선방하는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종목들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방향성 전략들 점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는 이제 코스피는 12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승했다가 조금 밀리는데 바이오주들의 좀 변동성이 생겨나면서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들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들과 다른 생각,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